예, 예, 재밌는 한국 문명 이야기, 예, 9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학문 산책 160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일본의 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 또 이 한국 문명에서 빠져나간, 예, 이 도레인 문명이라 그러죠. 일본 문명을 도레인 문명이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아주 심각한 식민사관에 지금 현재 노출을 넘어서 가지고 세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위 말하는 이병도와 신석호 와 이기백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저도 예전에 이기백 씨의 한국사실론이라고 이런 책을 이제 꼼꼼히 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일본의 이 도레인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의 역사를 볼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민으로서 한국민의 사관으로서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면 환국사를 복원한다고 말하고요. 환국사의 복원이 상고사를 넘어서 태고사에까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태고사의 재발견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뭐냐면은 한국 문명이라 하고, 이걸 고조선 문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하 문명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본 문명이라고 말하는 이 도레인 문명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본의 외라는 것은, 일본이 우리가 외놈이라 그러잖아요. 이 외라는 것은 우리가 부여, 예, 맥족할 때 이 예의 일본식의 발음이 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가 우리가 다르게 해석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라는 뜻도 뭐냐면은 햇살이 떠오르는, 햇볕이 떠오르는, 태양이 떠오르는, 광명이 비치는 이런 뜻이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여족, 그 다음에 예족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조선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도 뭐냐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가 최춘태 박사님께서 각골문에서 이 예라는 뜻을 우리가 삼수변에도 있고요. 수립할 때 이제 예도 있고 또 물수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에 어뢰와 수렵을 했다는 증거이고요. 또 그 이후에는 또 뭐냐면은 수렵을 했다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농사를 지었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줄기차게 제가 이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설명하기를 우리의 원래의 이 출발은, 본향은, 시원 뿌리는 바로 서해 대평원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제가 또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 대평원의 지금 현재 강줄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중국 넓은 땅에서 뻗어나오는 소위 면 장강이라고 말하는 이 양쯔강에서 우리가 비가 왔을 때 물이 서해로 다 들어오죠. 그 넓은 황화물이 황토물이 비가 왔을 때 다 서해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위에 요하강, 그 다음에 압록강, 대동강, 한강, 임진강,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모두 다 서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서해에서 모이는 서해 대평원의 그 중앙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어마어마한 넓은 강줄기가 있었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강을 따라서 어류와 수력과 채집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는 산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좋은 이 양질의 뭐냐면은 미네랄이 이 강가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살기가 좋았던 것이고, 거기에서 수수만 년을 보냈던 시간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강의했다시피 D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아이누족, 조몬인이라 그러는데, 조몬인, 젊은 토기를 사용했는데 이미 그때 토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제주도의 보르고구인들이,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한 형태의 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일본의 큐슈, 오키나와, 대만, 제주도, 그 다음에 한반도의 서남부, 남해, 순천, 광양, 고흥, 해남, 진도, 완도, 목포, 나주, 영산강, 신안 앞바다, 홍도, 흑산도, 이때는 어마어마한 뭐냐면은 우리의 남방문화권을 유지하는 어마어마한 세력권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 물량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고, 또 나중에 농사를 짓게 됐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 그 농토가 있지 않습니까? 호남 평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살이 엄청나게 수출이 생산력이 좋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뭐냐면은 청동기 시대 때 우리가 고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라도 천년사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천년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아주 소인들이 어린애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적어도 서해 우리 서남부에 있는 이 나주, 목포, 영산강 일대 이 전라도는요, 민주화의 성질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 남방문화권의 태동기의 최고의 뭐냐면은 수도이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황금문학술원 그 강의하면서 우리 남방문화의 최고의 수도는 바로 뭐냐면은 나주, 영산강, 신안 앞바다, 목포 이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농경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광주가 이제 빛나게 된 최근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라도를 이해해야 우리가 한국의 민주화를 이해할 수가 있고, 광주를 알 수가 있고, 전라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한강역이라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 마한강역의 이 전라도를 앞으로 지키고 남방문화권의 뭐냐면은 핵심 도시로서 우리가 이해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북쪽에 가서 북방문화권은 어디냐 이거예요. 지금 북평인 것입니다. 북평, 예, 길림, 북평, 지금 이제 북경 언저리인 것이죠. 이쪽에서 뭐냐면은 바로 우리 여진족, 주신족, 조선족, 말갈, 음유, 기타, 숙신 모두 다 여기에서 뭐냐면은 그 북방문화권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지금 중원보다도 동북아에 있는 고조선 영역이 훨씬 더 선진국가였습니다. 땅도 기름지고요. 특히 만주 이때에 있는 이 지역은 뭐냐면은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인 것입니다. 뭐를 우리가 알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제 중국 문명이라는 것은 주나라 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주나라 때고 해봤자 지금 이제 한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2200년, 300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나라의 실질적으로 지배자는 전부 다 동이족이잖아요. 동이족. 단지 주나라의 이제 그 피지배 계층이 이제 화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뭐냐면은
이 주나라가 중국 문명으로 빠져나갔다고 우리를 보자는 것이죠. 왜냐? 지배자 문화보다는 민중 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라의 원래 기본적인 원주민은 만 계통이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예족이잖아요. 동예가 뭐냐면 신라와 합병하면서 석시들이 뭐냐면은 신라 왕실에 편입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씨들이라는 것은 지배자들이지 흉노족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이 와서 단지 지배계층을 이뤘다 뿐이지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민중은 모두 다 예족인 것입니다. 예족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얘가 바로 햇살처럼 좁빗한 것이 뭐냐면 비치는 곳을 우리가 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창균 박사님이 각고름에서 지금 현재 해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성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 도레이 문명, 그 다음에 일본 문명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일단은 이 새끼들은 뭐냐면은 일제 황국 사관에 빠져 있다. 거기에 대빵이 누구냐? 서다 소치키다. 소키치다. 소다 소키치다. 요거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다 스키치의 제자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병도, 신석호, 이기백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지금 이제 100% 한국에 있는 사학과, 역사학과, 국사학과에 지금 이제 이들의 제자들이 다 틀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들이 뭐냐면은 겨우 연구해 가지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 전라도 천년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라도가 왜 천년만 됩니까? 수수만 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의 도레인들은 이덕일 선생님의 이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렇고 한나라 때 한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율곡 이준열 선생님의 책에도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서기전 12세기 때 양쯔강이 근처에 있다가 한나라 때면은 BC 3세기쯤 되지 않습니까? 한나라 때 뭐냐면은 발해만으로 올라왔다가 이들이 다시 뭐냐면 서해안을 따라서 전라도를 따라서 일본 큐슈 지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한 갈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야 세력과 뭐냐면 백제계가 또 일본으로 들어간 케이스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가 지금 현재 도레인으로 기록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 문명, 도레인 문명이라고 말해요. 그 전에는 일본에는 그러한 힘 있는 정치 체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시족 연명체 내지 부족 연명체 정도의 아주 조그만 집단들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흔히들 알고는 정복을 하러 들어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 역사학교 중에서 아주 놀랄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정한론자인데요. 정한론자. 그러니까 이 가야는 임나라고 주장했던 놈인데요. 이 가야는 임나라고 주장했던 이 뭐냐면은 나가미치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자가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당군은 가짜다. 당군은 신하다. 우리가 신하는 세계의 어떤 나라도 지금 현재 신하를 모두 다 과거의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신화 같은 것도 다 뭐냐면은 로마의 역사에 편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뭐냐면 당군아 가짜다, 당군의 신하다 이런 데서 뭐냐면 아직도 헤매고 있는 처지가 됐다는 것은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가면은 일단은 일본에 뭐냐면은 일제 한국 사관의 바탕을 두고 있는 서다 소키치라는 역사학자를 기억해야 되겠고요. 정한론자인 나가미쪼라는 역사학자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들을 따르고 이들을 뭐냐면 추종하는 자들을 우리가 식민사관이라고 강단사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야사학자도 아니지만 저는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저는 정통 역사학자로도 볼 수 없고 정통 뭐냐면은 학자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좋아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리를 뭐냐면 찾아가는 그 즐거움만큼 좋은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민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조금 흥분했는데요. 자, 그래서 한국의 가야 세력이 일본에 가장 먼저 정착하였고요. 가야 세력이 가장 먼저 정착했고 그 이후에 이제 백제가 그래서 이 가야 세력이 일본 천황가를 세우게 되는 것이 되고요. 이후에 백제기가 이제 가서 일본의 담로국을 세웠죠. 분국을 세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일본에 가서 세운 분국이 바로 왜라는 것이죠. 왜? 임나 일본부서는 가야 세력인 왜가 일본에 세운 분국이라는 것. 그래서 이 임나 본부라는 것은 가야는 임나다는 이렇게 그 일본 왜가 가야에 뭐냐면은 식민지를 두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가야 세력이 일본에 건너가서 세운 이름이 바로 임나 일본부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본에 세운 분국이다 이거죠. 자, 그 출발은 전남 영암의 수로를 이용한 농법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일본 큐슈가 그대로 이 전남 영암의 수로를 이용한 농법이 바로 발견돼 있죠. 현재의 일본의 국명은 백제와 결별하면서 AD 한 670년에 일본 서기를 만들면서 백제 제국과 결별해야 했던 것이죠. 이제 모국과 끊어져서 스스로 이제 일본이 독자적으로 일본 서기를 이제 편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백제의 담로국으로 있었던 것을 그 본국으로 해서 쓴 것이 일본 서기인 것입니다. 드디어 일본국이 시작된 이것은 뭐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바꿔서 생각해 볼 때 이제 본국과 뭐냐면은 연이 끊어지고 본국은 이미 망했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일본을 나를 앞세워서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일본 본국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다. 이제 백제 본국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다. 당연히 역사가 날치기 조작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담로국에서 천안국으로 동갑한 것이고요. 일본이란 뜻은 해가 뜨는 남쪽의 땅이란 뜻이 일본이고 조선반도 분국에서 독립하면서 본국의 식민지를 반대로 개했다 했죠. 백제 본국의 식민지를 반대로 개했다. 백제 본국. 일본이 본국과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이다 이거죠. 족보로 치면은 일가 창립한 것이다 이거죠. 자, 이전에도 기원전에도 부여계와 고구려계가 이주하였다 이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여계와 고구려계가 이주하였다는 것은 아까 서기전 12세기쯤에는 양쯔강에 있다가 그 다음에 BC 3세기에는 한나라 때는 그 바리만에 이주했다가 이들이 뭐냐면은 그 부여계와 고구려계와 함께 뭐냐면은 이주하였고 이들이 뭐냐면 야오인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야마토 정권이 들어섰고 이들은 계음절로서 계음절이라는 것은 받침이 없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고대로서는 그대로 쓰고 있다. 지금도 이는 부여말이다 이거죠. 고구려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본말은 계음절로서 우리의 고대사의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부여말과 고구려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동예의 조선 반도 도래인이라 이거죠. 예. 이후에 제주 일본까지 진출하고 오키나와 유구 왕국까지 진출했다. 그래서 이 오키나와 유구 왕국을 편입시킨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 때 편입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래에 이 유구 왕국을 일본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일본은 D형 유전자인 조몬인 중석기인의 문화 질문토기로서 도래인 야외인 북방 유전자가 있고 이 이후에 이제 야마도 정권이 들었었고요. 이 야마도도 해가 뜨는 나라의 아래라는 뜻이고 일본이라는 뜻이 되는데 일본의 국호는 백제국의 담로국인 황제국을 창업하면서 AD 약 670년에 이후에 그러니까 백제가
AD 663년쯤에 망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본국인 백제는 AD 663년에 당나라와 신라에 망했고, 엄밀히 말하면 당나라에 망한 것이죠. 자, 제주도는 남방과 북방이 균형 있게 갖춰진 땅인데요. 이제 한국이 영호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저도 여기에 일조하기 위해서 호남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의 주류 사상이고, 충청, 경기, 황해도는 중국에서 전란을 피난 온 조상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충청, 경기가 독립운동과 많은 것은 그들 속에 조선의 주류 남방, 북방이 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견제가 아니라 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 편입되지 못한 사람들이 핫바지 소리를 듣는 원인이다 이거죠. 현대 대정치가인 김종필 선생도 이를 몰랐던 것 같다. 충청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알아야 한다 이거죠. 원래 나의 직분인 이름으로 갑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제가 도남문명학술원에서 제가 연구원으로 강사원 박사님 계실 때 제가 도남문명학술원 연구원으로서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위에 제가 강사원 박사님께서도 이제 몸이 불편하시고 또 여기에 뭐냐면 제가 한국사를 복원한다는 그런 새로운 메타노니아가 있어서 제가 환국문명학술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환국문명학술원으로서 공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한 꼭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선시대의 가짜 양반들이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료한 행동들이 우리 박지원의 호질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역사 공부를 했다지만 이는 학식을 흉내낸 사치요 학식을 빙자한 가짜 양반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짝퉁 명명가가 된 것이다 이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낙연과 문재인인데 정치인들 중에서 우리는 모두가 족보를 가지고 있다 이죠. 이는 좋은 일이다 이죠. 난 누구나 양반이 가능하지만 그 누구도 역사성과 시대성을 공부하지 않아서 이 짝퉁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중국 진화족이 가져온 책으로 앵무새처럼 공부를 했다. 이걸 우리가 사서상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서상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 남방문화권을 복원하여 순다대로 순다환연을 복원하고 우리의 역사에 북방과 남방이 결합하기 이르렀다 이거죠. 이것이 영호남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도와 충청도가 중국에서 어느 나라가 망하면서 유입된 우리의 후손들이 많고요. 평안도와 한경도와 양강도는 북방문화권인데 이 4개 그룹이 연방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오늘 우리의 정치 지형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한경도나 기타 이런 곳은 뭐냐면 몽골이나 뭐냐면 여진의 피가 많이 우리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옥조, 동려 등으로 나뉜 것처럼 말이다. 대표적으로 청나라를 보자. 여진족인 만주족이 누르하츠가 후금을 건국과 청으로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이들의 조상은 중국화 동화되었다냐. 그 원인은 어머니의 역사의 남방문화권을 몰랐기 때문에 끝나버렸다 이거죠. 안타까운 일이다 이거죠. 한국도 이를 소홀히 하면 또다시 역사적 비극을 맞게 된다. 외란, 호란, 6.25 남북 한국전쟁이 다 그런 이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남방문화권을 복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호남을 연구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문화권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방문화권을 복원해야 하는 이유는 대조선의 구성 정체성을 뭐냐면은 구성인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예의 예법은 북방에서 온 것이지만 흥과 가락, 신명은 남방에서 끼는다 이거죠. 한시와 시전은 북방이지만 노래와 창은 남방이다 이죠. 우리의 노래 트로트가 남방과 북방을 믹싱한 것이다 이죠. 영남이 북방이고 호남이 남방이고
황해도, 경기, 충청의 중국적이다 이거죠. 평안도와 함경이 여진 문화이고 고구려에 가깝다 이거죠. 고구려와 북방은 다르다 이거죠. 고구려는 반목이지만 북방은 유목 이동 문화라는 것이죠. 이들이 연방 형식이 우리의 본원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고려 연방제를 만들어서 그 유럽의 스칸디나비아식 내각제를 해서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구심점을 공통 목표로 해서 동북아를 통일해야 된다 이거죠. 이 길만이 일본을 방어할 수가 있고 중국에게 사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국에 사대하지 않는 길은 남방문화권의 복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방문화권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한 10가지로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첫째, 세계 언어의 뿌리가 여기에 있고요. 두 번째, 해류를 통해 정착한 우리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간드러지다, 간다라 미술의 뿌리가 여기에 있고요. 네 번째, 해양 유목민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고 해양 유목민입니다. 다섯 번째, 농경문화에서 오는 예법을 가지고 있고 여섯 번째, 남방기질의 끈질김이 있고 일곱 번째, 자유분방한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 해양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8번, 개인주의적 끼가 넘치고 아홉 번째, 낭만적 낙천적인 놀이문화가 있고요. 열 번째, 민주화의 성지며 어머니의 본향이다 이거죠. 요선은 거란의 강력이지만 요동은 고구려와 여진의 강력이다. 동북아의 연방은 중국, 동북 삼성과 내몽골을 포함하여 북한과 한국, 제주도에 대해 제주도는 남방과 북방이 균형 있게 갖춰진 땅이다 이거죠. 이제 한국이 영원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조선의 주류 사상이다. 충청, 경기, 황해도는 중국에서 전화를 통해 피나온 조상이 많고 그럼에도 충청, 경기가 독립운동가 많은 것은 그들 속에 조선의 주류 남방, 북방이 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건재. 여기에 피임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핫바지 소리를 듣는 원인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충청을 뭐냐면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한국문명학술은 골장 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